그래서 그 problem formulation, 즉 서포트 벡터에 대한 그 포멀한 셋업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두 가지 폼이 있는데 먼저 primal form이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금 그 유도 과정이 복잡할 수 있어요. 그래서 로드맵 그 앞에 어떤 그 이정표가 있는지 한번 설명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포트 벡터 머신의 트레이닝이다, 뭐 러닝이다라고 하는 건 결국은 뭐 다른 머신 러닝하고 동일합니다. 웨이트하고 바이어스의 옵티멀한 값을 찾아내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은 클래시피케이션, 예를 들면 우리 뭐 포켓 알고리즘 이런 거 생각해 보면 그냥 정확하게 나누기만 하면 됐었죠. 리니얼리 세퍼러블한 경우라면 인샘플 에러가 0이면 우리는 스탑하는 거죠. 근데 서포트 벡터 머신에서는 그거에 하나 더해서 마진을 최대화하는 그런 조건까지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드 마진 SVM이라는 거, 얘는 뭐냐면 리니얼리 세퍼러블한, 즉 마진이 하드하다, 그러니까 깔끔하다는 거예요. 즉 마진을 정하는 그 완충지대 안에 어떠한 포인트도 없는 그런 버전이에요. 그래서 하드 마진 SVM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유도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드 마진 SVM에도 두 가지 꼴이 있는데, 하나는 굉장히 직관적이고 쉽게 포뮬레이트 할 수 있는 프라이멀 폼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굉장히 인사이트를 많이 주고 그리고 효율성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는 듀얼 폼이라고 하는 것을 유도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번 렉처 노트에서는 하드 마진 SVM, 그 완충지대 안에 어떠한 포인트도 없는 깨끗하고 깔끔한 리니얼리 세퍼러블한 그런 케이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할 거고, 요 다음 렉처 노트에서는 사실 그렇지 않죠.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지저분 합니다. 그래서 리니얼리 세퍼러블하지 않은 그런 경우, 뭐 아웃라이어가 있는 경우라고 가정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때 사용되는 소프트 마진 SVM이라는 걸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뭐 살짝 아웃라이어가 섞여 있지만 라인이 적합한 그런 거를 넘어서는 진짜 막 이런 그 난리니어 바운더리가 필요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할 거고요. 이때 이제 비선형 트랜스포메이션, 즉 난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나 아니면 그 유명한 커널 트릭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요 하나하나가 진짜 주옥 같은 내용들이에요. 하드 마진 SVM, 소프트 마진 SVM, 난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커널 트릭 다 머신러닝에서 정말 중요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이런 유도 과정을 간략하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것이 학부 4학년 수업이라서 그렇습니다. 최적화 이론을 선수 과목으로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다 설명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로드맵에서 이 부분 해보도록 하죠. 스텝 A부터 스텝 E까지, 즉 SVM의 프라이멀 폼을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게 우리는 하드 마진 SVM이에요. 깔끔하게 선으로 나눠지는 리니얼리 세퍼러블한 그런 경우를 가정하고 하드 마진 SVM의 프라이멀 폼을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스텝 A예요. 이것은 전처리에 해당하는 그런 스텝이 되고요. W하고 B를 이제 예를 들면 스케일링, 즉 전체 데이터를 스케일링 해주는 거예요. 그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전처리라는 게 매우 중요한데 여기서 나오는 이 전처리는 이제 학문적으로 포뮬레이트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전처리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기억해야 될 게 G of X라는 거. 우리 Linear Discriminant Analysis 아까 초반부에 했는데 그때 얘기한 게 G of X가 비례하는 것이 예를 들면 여기 이렇게 있었고 여기 X라는 게 있었는데 여기 이 거리 우리 아까 R이라고 했고 G라는 게 이 R에 비례한다고 했죠. 그래서 X로부터 하이퍼플레인까지의 거리 그런데 그 어느 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양일 수도 있고 음일 수도 있는 그 signed distance. 그래서 G of X가 그 개념이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스케일할 거냐면 이렇게 스케일합니다. X 플러스라고 하는 이것은 뭐냐면 양의 사이드에 있는 서포트 벡터. 그래서 그림을 미리 그리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우리의 G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절반의 마진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부분이 이제 그 완충지대인 거죠. 이 안에는 그 데이터가 있어서는 안 되죠. 우리 하드 마진 유도하고 있으니까. 그럼 만약에 여기에 하나의 점이 이렇게 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다른 점이 이렇게 하나 있을 텐데, 요 거리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g of x하고 비례하는 값이고요. 요게 예를 들면 x 플러스, 요게 x 마이너스라고 볼 수 있고, 이게 조금 유도하기 편하게 깔끔하게 되도록 우리는 W하고 B를 개념적으로 스케일링한다라고 보면 돼요. 어쨌든 W하고 B를 어떻게 스케일하냐면 G에다가 X 플러스를 넣으면 그게 플러스 1이 되고 G에다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를 넣으면 마이너스 1이 되도록 그렇게 스케일링 해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X 플러스하고 X 마이너스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서포트 벡터들입니다. 이거는 포지티브 사이드의 서포트 벡터, 이거는 네거티브 사이드의 서포트 벡터. 서포트 벡터를 길게 풀어서 쓰자면 바운더리에 가장 가까운 점들이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서포트 벡터. SVM이 있어서 서포트 벡터들이 주인공입니다. 얘네들만 알면 되는 것이고 그럼 하이퍼플레인이 정해지는 것이고 얘네들의 성질 이런 것들 알면 우리 서포트 벡터를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서포트 벡터 머신을. 자, 그래서 첫 번째 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스케일링 잘해서 gx 플러스 gx 마이너스가 각각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는 스케일링 한다라고 개념적으로 생각을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일단 스케일링이 됐어요. 그리고 나면 constraint, 즉 우리가 바이너리 클래시파이어를 찾고 있고 그런 면으로 보면 양의 클래스에 속하는 애들은 양의 사이드에 있어야 되고 음의 클래스에 속하는 애들은 음의 사이드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constraint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우선 여기에 라인이 있고 양의 클래스를 생각해 보자. 양의 클래스 생각해 보면 여기에 초소가 있어요. 서포트 벡터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뒤쪽에 이제 민가들이 있겠죠. 뭐 여기에 이렇게 바운더리로부터 더 먼 이런 점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아까 노멀라이즈를 어떻게 했냐면 이 서포트 벡터에 대해서, 그죠? 서포트 벡터에 대해서 G가 플러스 1이 되게 정확하게 한 거고, 즉 양의 클래스에 대해서 여기서 YT는 T번째 이그젠플의 레이블인 거고 플러스 1 또는 마이너스 1 둘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가정을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XT라고 하는 거는 아까 얘기한 T번째 이그젠플인데 걔네는 서포트 벡터일 수도 있고 지금 뭐 열심히 군복무하는 초소에서 근무하는 그런 포인트를 나타낼 수도 있고 그렇다 치면 얘는 GXT가 플러스 1이겠죠. 그게 아니고 여기 민간인들도 있겠죠. 이들은 이제 거리로 따져보면 플러스 1보다 크겠죠. 더 안쪽에 있으니까. 그래서 방금 이야기한 걸 하나의 이퀘이션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될 거예요. 이 부분 이게 GXT인 거고 얘는 최소한 플러스 1이에요. 여기 서포트 벡터들은 플러스 1일 거고 그 안쪽에 안전한 곳에 있는 민가들은 플러스 1보다 크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하면 음의 클래스에 속하는 애들 여기에 바운더리가 있고 여기에 서포트 벡터들이 뭐 이렇게 있는데 이 서포트 벡터들에 대해서는 GXT가 얼마겠어요? 마이너스 1이겠죠. 그리고 얘네들 외에도 이 뒤쪽으로 민간 가옥들이 있을 텐데 이것들은 마이너스 1보다 작겠죠. 더 멀리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을 역시 한 줄로 나타내면 여기 두 번째 이니퀄리티와 같이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그냥 하나의 이퀘이션으로 우리는 나타낼 수 없을까 하는 의문이 들고요. 있습니다. 쉽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YT 얘는 플러스 1이거나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다가 GXT를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GXT라는 건 더블 트랜스포즈 XT의 B인 것이고요. 그러면 만약에 1번 상황, 즉 양의 클래스라고 하면 이게 1보다 크거나 같을 거고 2번 상황, 즉 음의 클래스라고 해도 마이너스 1하고 또 음수를 곱하니까 어쨌든 플러스 1보다 크거나 같은 이런 하나의 이퀘이션이 나오게 되고요. 이거는 최적화 측면으로 보면 constraint, 제한 조건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제한 조건이 몇 개 있다? 우리가 만약에 large n개의 트레이닝 이그젠플이 있다고 그러면 large n개가 있겠죠. 그죠? 하나의 포인트마다 이게 성립해야 되니까. 그죠? 네. 자, 스텝 C. 우리 이제 스텝 A에서 normalize 예쁘게 해놨고요. 그 다음에 스텝 B에서 뭐 초소이건 아니면 그 멀리 있는 그런 민가이건 간에 Y하고
g 값을 곱하면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 즉 constraint 유도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스텝에서는 objective 펑션 자체를 determine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support vector라고 하는 것을 정의해 보면 우리가 어떤 거냐면 집합인데 걔네들 뭐 xt라고 또 불러볼까요? 아까는 xt가 이제 모든 포인트였는데 여기서는 이제 서포트 벡터라고 좀 한정하고 어떤 그 포인트들의 집합이냐 하면 gxt가 플러스 1이거나 마이너스 1인 애들이죠. 그런데 gxt를 풀었으면 더블 트랜스포즈 xt 더하기 b인 거고 요게 플러스 마이너스 1인 그런 점들의 집합이 서포트 벡터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서포트 벡터로부터 h까지의 거리는 어떻게 정의돼요? 아까 노멀라이즈를 했기 때문에 gxt라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이죠. 근데 이제 이 g라는 거는 거리에 비례하는 거지 정확한 거리는 이거를 w의 크기로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위에 있는 식과 같이 되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정확히 여기에 g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라인들이 이렇게 있으면 그렇죠? 여기 서포트 벡터가 이렇게 있다라고 뭐 쳐보면 요 거리는 얼마일까요? 뭐 그 플러스 1 나누기 이렇게 될 것이고 그다음 요것도 뭐 절대값을 취한다면 역시 플러스 1. 근데 알지브레이크 디스턴스 측면에서 요걸 r이라고 해서 r 마이너스라고 하죠. 그럼 이건 마이너스 1 나누기 w의 크기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r 플러스라고 하면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럼 우리가 정의한 대로 하면 마진 사이즈는 어떻게 됩니까? r 플러스 빼기 r 마이너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마진의 크기는 이렇게 정의되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2 나누기 이렇게. 그러면 우리의 목적은 뭐죠? 마진을 최대화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마진이 최대화되려면 W는 최소화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뭘 미니마이즈 하고 싶냐면 그 벡터 W의 크기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이게 뭐 레귤러리제이션 이런 거하고도 좀 다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W의 크기를 미니마이즈. 근데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그것만 우리의 목표는 아니죠. 컨스트레인트도 있어요. 컨스트레인트를 맞추면서 W의 크기를 미니마이즈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D, 스텝 D 우리는 방금 그 유명한 서포트 팩터 머신의 프라이멀 포메이션을 유도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이야기한 거는 이 W의 크기를 미니마이즈 하는 건데 이게 수학적으로 좀 불편해요. 그죠? 이거는 그려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뾰족하게. 그래서 디퍼런셔블 하지 않기 때문에 스무드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쉽게 그 제곱을 미니마이즈 하는 걸로 바꾸어서 우리는 포뮬레이트 합니다. 자, 그래서 23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이 그 유명한 SVM의 Primal Optimization Formulation이 되겠습니다. 아주 직관적이에요. 자, 보죠. 일단 오브젝티브 펑션은 우리가 마진의 크기가 이렇게 정의된다라고 하면 너무나 자명하죠. 마진을 맥시마이즈 한다라는 것이 W의 크기를 미니마이즈 한다라는 것이고 W의 크기를 미니마이즈 하나, W 크기 제곱을 미니마이즈 하나 동일한 것이고 W의 크기의 제곱을 미니마이즈 하나 그거의 절반을 미니마이즈 하냐 동일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오브젝티브 펑션을 우리는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컨스트레인트가 와장창 있습니다. 매우 많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에게 100만 개의 트레이닝 이그젬플이 있다면 100만 개의 컨스트레인트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 포인트 모두 따져서 걔가 제대로 클래시파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거를 우리 SVM 용어로 치면 이렇게 돼요. 레이블 곱하기 이거 더블 트랜스포즈 x 더하기 b한 것이 1보다 크거나 같다. 그죠? 양의 클래스라면 1이거나 1보다 큰 거고 음의 클래스라면 마이너스 1이나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죠. 그 둘을 하나로 짬뽕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런 조건이 이그젬플 숫자가 n개라면 라지 n개라면 모든 거에 대해서 다 만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W의 크기를 미니마이즈하는 그런 문제보다는 아래쪽에 이런 컨스트레인트가 달려있는 constrained optimization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이야기한 대로 제약 조건이 붙어있는 최적화 문제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학문적인 용어로 하면 일단 그 오브젝티브 펑션이 컨벡스죠. 그렇죠? 그리고 컨스트레인트들도 리니어 컨스트레인트가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얘는 컨벡스이고 쿼드레티칼. 그래서 컨벡스 QP라고 합니다.
convex quadratic 프로그래밍이 되고요. 그 다음에 objective function이 당연히 w에 대해서 convex인 2분의 1의 w 크기 제곱이 되는 거죠. 그리고 constraint가 많아요. large n 개만큼 있고요. 그런데 이 constraint 하나하나들을 보면 linear inequality constraint가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파라미터는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 w라고 하는 것은 d 차원의 벡터이고 bias라고 하는 것은 스케일러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런해야 되는 파라미터 숫자는 d 플러스 1개입니다. 그리고 constraint의 숫자는 이그젠플의 숫자와 동일한 large n개이고요. 그래서 파라미터의 숫자냐, constraint의 숫자냐 이것을 잘 구별해 주세요. 이것이 뒤쪽에 듀얼 포뮬레이션 할 때 조금 더 비교가 됩니다. 자, 그래서 노트는 이야기한 그런 차원 이야기예요. x라고 하는 게 d 차원 벡터고 같은 차원의 weight가 있고 그리고 스케일러 레이블과 바이어스가 있고 large n이라고 하면 트레이닝 이그젠플의 숫자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이 위에 있는 네모에 있는 것이 아주 유명한 서포트 벡터 머신의 primal optimization formulation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푸느냐, 손쉬운 솔루션이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optimization 클래스다라고 하면 정확하게 이 QP를 어떻게 푸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지만 우리는 그런 QP의 사용자로서 머신러너로서 머신러닝 엔지니어로서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했냐면 굉장히 좋은 커머셜한 그런 QP 서버들 아니면 오픈 QP 서버들 이런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 매틀랩이나 이런 그 뉴메리컬 패키지들의 많은 경우에 이런 QP 서버가 있고요. 그래서 마더리탄 D 아주 D가 크면 좀 헤매고요. N도 아주 크면 좀 컴퓨팅이 좀 헤비하죠. 적절한 사이즈의 N과 D에 대해서는 우리가 커머셜 QP 같은 걸 쓰면 아주 효율적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QP 서버 궁금한 친구들은 여기 클릭해 보면 그 QP 서버들의 이그젠플이나 아니면 이론 이런 것들 사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QP에 대해서 사용자의 측면에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QP 자체를 어떻게 푸는지가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문제를 QP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꼴로 포뮬레이트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QP 서버에다가 넣고 엔터 쳐주면 이제 막 돌아가서 답이 나오는, 즉 우리는 QP의 유저 입장에서 어떻게 QP 서버를 사용하는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QP 서버가 이해할 수 있는 제너럴한 폼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꼴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걔는 미니미제이션도 좋고 맥시미제이션도 좋겠죠. 어쨌든 여기서 미니미제이션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쿼드레틱한 폼이죠. Q라고 하는 매트릭스 양쪽에 Z라고 하는 벡터를 곱해주는 그런 쿼드레틱 텀이 되고요. 그다음 뒤에 있는 것이 리니어 텀이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constraint를 이렇게 사용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꼴로 집어넣으면, 즉 어떻게 집어넣느냐, Q라고 하는 매트릭스 우리가 정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C라고 하는 벡터 우리가 정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A라고 하는 매트릭스 우리가 정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A라고 하는 벡터 우리가 정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QP에다가 넣고 엔터를 쳐주게 되면 최적의 Z를 리턴 받게 되는 그런 원리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스텝, 마지막 스텝이고요. QP 서버가 있다라고 가정하고 그 다음에 그 QP 서버에다가 서포트 벡터 머신을 어떻게 물어볼지, 이걸 구해줘라고 어떻게 할지 그 과정을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서포트 벡터 머신의 프라이멀 포뮬레이션입니다. 기억하시죠? 마진을 최대화하려면 W 제곱의 절반 이것을 최소화하는 그런 오브젝티브. 그 다음에 하나하나의 이그젠플을 다 제대로 클래시파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컨스트레인트 이렇게 적을 수 있고요. 반면에 여기 희미하게 적어놓은 것이 우리의 QP 서버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해야 되는 일은 왼쪽에 있는 거를 오른쪽으로 구겨 넣으려면 large Q, small c, large a, small a, 즉 요거 그러니까 뭐가 되겠느냐에 대한 답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그것을 QP 서버에 넣으면 되는 거예요. QP 서버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궁금해요 라고 묻는 친구들은 optimization 클래스를 들면 된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우리는 요 Q, C, large A, small a 요게 어떻게 정의되는지 어떻게 집어넣어야 될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Z 결국은 Z라는 게 이 QP 서버가 Z의 스타,
즉 최저값을 주잖아요. 그럼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 z는 바이어스하고 웨이트겠죠. 그래서 바이어스하고 웨이트를 이렇게 배치하게 되면 컬럼 벡터로 이렇게 d 플러스 1차원의 컬럼 bekto로 우리는 정의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이 부분, 그죠? 아니면 이 부분이 되겠네요. W의 크기라고 하는 게 W 트랜스포즈 W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이 Q라는 걸 알아내야 되기 때문에 W 트랜스포즈 W라고 하는, 즉 W의 크기라고 하는 걸 조금 약간의 창의력이 필요해요. 이렇게 한번 뽀개 봅시다. 자, 요거, 그죠? 그다음에 요거. 보면 이제 요거를 이렇게 같이 곱해주면 결국은 W 트랜스포즈가 될 거고, 요게 W가 되니까 사실 여기 안에 이게 있으나 마나한 거죠. 이거 있으나 없으나 W 트랜스포즈 W인데, 근데 이제 위에 있는 요 꼴로 만들어 주려니까 이렇게 창의력을 발휘해서 여기에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넣은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정의한 Z하고 Z 트랜스포즈 이렇게 둘러싸고 이 안쪽에 Q라고 하는 게 이렇게 아이덴티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Q는 이 모양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리니어 텀은 없죠. 그러니까 C라고 하는 벡터는 0으로 세팅해 주면 됩니다. 자, 이제 남은 게 컨스트레인트예요. 컨스트레인트를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즉 Y 레이블 곱하기 W 트랜스포즈 XN에다가 B를 더한 거고요. 이 하나하나가 모두 1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벡터로 바꿔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주인공이라고 하는 Z 벡터를 이렇게 써주게 되면 이 왼쪽에 있는 것이 이렇게 두 벡터의 내적으로 표현될 수 있음을 쉽게 알 수 있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정확하게는 벡터라기보다는 매트릭스죠. 왜냐하면 우리는 large n개의 이그젠플이 있으니까 이거는 하나의 이그젠플에 대한 것이고, 이것을 모든 이그젠플에 대해서 쭉 열거하면 여기 나와 있는 이 A라고 하는 매트릭스의 한 row, 한 행이 여기에 있는 하나의 그 값에 해당을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large A라고 하는 매트릭스 그리고 small a라고 하는 벡터를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 정했어요. 여기 Q 정했고요. Q, 그 다음에 C 정했고요. C, 그리고 large A 이렇게 정했고요. 그리고 small A 이렇게 정했습니다. 됐죠? 그러면 우리는 쉽게 QP 솔버에 넣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예제 하나 들어보죠. 자, 우리의 데이터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플레인에 그려서 해봐도 됩니다. 그래서 뭐 x는 여기에 0, 0, 그 다음에 1, 2, 1, 2 이렇게 두 개의 음의 클래스를 갖는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2, 0, 그죠? 그 다음에 3, 0 이렇게 두 개의 양의 클래스를 갖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 혹시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당연히 그 종이에 여러분 펜하고 펜슬로 이렇게 풀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예제지만 개념을 잘 알아놓으면 시험 문제 풀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생각이 듭니다. 왠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자, 그래서 이것을 QP 솔버에 넣으려면 Q 매트릭스 아까 요 안쪽에 X가 이제 2차원이니까 2x2로 이런 아이덴티티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C 벡터는 다 빵이었죠. 기억하죠? 그 다음에 A라고 하는 매트릭스는 어떻게 하는 건지 아까 기억을 되짚어 보면 이렇게. 그러니까 Y1을 곱해주는데, 그죠? 여기는 1이 될 거고 그 뒤에는 X1 값.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되겠네요. 자, y 이렇게 레이블 곱했고 그 다음에 x에다가 또 마이너스 1 곱하면 0, 마이너스 2 되겠죠? 음의 이그젠플 두 가지. 그 다음에 양의 이그젠플 보면 플러스 1 곱하니까 이 앞이 그냥 1이 될 것이고 여기 있는 거 역시 1 곱하면 그대로 이렇게 오겠죠? 그래서 A라는 매트릭스 넣어주고 그 다음에 스몰 a라고 하는 건 모두 1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엔터를 빡 하고 치면 이렇게 주고요. 이것이 아까 우리 그렸던 플레인상에서 어떤 직선이 되는지 여러분 한번 그려서 가볍게 판단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실제로는 훨씬 복잡한,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이그젠플 숫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이제 x의 차원이 되는 건데 실제로 훨씬 큰 문제가 될 거고 당연히 사람이 풀 수 없고 컴퓨터가 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직접 종이에 우리가 그 계산해 볼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이그젠플이니까 한번 조금 더 살펴보면 재밌을 거예요.